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번 시간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의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 모두 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선거구 후보들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2분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 10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불이 켜지면서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면서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군위의성 청송영덕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일의 지역구 여성농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강부성입니다. 우리 지역은 역사를 돌아보면 국난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현대화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한일 의병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했던 지역이며 독립운동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된 구국의 고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함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며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지금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멸 고위험 지역 1, 2, 3위가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농산어촌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초고령 인구도 문제이지만 개선되지 않은 교통환경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산업구조, 열악한 복지 수준 등은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난 역사를 일구어 오신 지역민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 당당히 변화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간다면 절망에 직면한 우리 지역을 다시 뛰는 희망찬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저는 삶의 현장에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소멸 걱정 없는 우리 지역 농촌 살리기부터 시작하여 모두의 삶이 달라지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완전한 변화만이 우리를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기호 1번 강부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39년 전인 1981년 행정부에 들어가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도시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31년간 진력하다가 1912년 국토해양부의 차관을 마치고 2012년 제19대 국회에 들어가서 보건복지위와 국토해양위에서 2년씩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3년 동안 우리 경제는 대단히 어려워졌고 외교, 국방, 안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다면 3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尽力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 현안들을 잘 듣고 그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법제와 제도 그리고 예산 확보를 성실히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지금까지는 분열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 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음부터는 선거가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공약 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질문입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생과 함께 인구 유출 또한 심각해 대책이 절실한데요.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인구 유입 방안은 무엇이고 지역민의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인구 유출이 심해지는 현상은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2년부터 28년간 우리 4개 군은 평균 40%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즉 10명이 살던 동네가 6명 정도밖에 살지 않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소상공인들과 만나서 소상공업 진흥 대책을 논의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백약이 무효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 13년간 정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무려 185조를 쏟아부었습니다마는 출생 인구는 5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100만 명에서 70%가 감소한 30만 8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묶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농기촌 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통해 기농기촌 정보 지원, 빈집 토지 정보 제공, 기농인 네트워크 구축, 기농교육을 비롯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농업 인력 정보 제공 등 농촌 민박 알선 사업 업무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농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출산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만 5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만 0세부터 취약전 아동 7세까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농가 세대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각 군 단위의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 산부인과를 확대 실시하여 안전하고 보육 걱정 없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정조여건 개선 방안으로는요. 자연이 어우러진 농촌 지역을 도시 연태자 블루타운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조례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경제정책과 경제 발전의 기반 조성이 필요한데요. 후보자께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농업 직불제를 크게 개선한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를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농민수당제, 농업인 월급제 등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을 보장하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 보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요. 지자체 차원으로라도 주요 농산물에 대해 시급히 실시해야 될 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의성 마늘 같은 경우는 원래도 뭐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경북 북부권의 모든 농산물이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집중됨으로써 생산자의 원거리 이동이 불편하고요. 농산물 가격의 일방적 결정, 하차 배정 시간,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농민 중심 유통 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 김의국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역사적으로 어떤 정책과 제도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500년대 세계 최강의 왕국이었던 합스부르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켰고 그 전비 제도를 위해서 세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던 위군호들이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이 기밀을 알고 프로이센 황제는 감세 정책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시골이었던 오늘의 베를린을 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키워야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과 구미시의 경우 한우 축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주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면 유동 인구를 흡수해야 됩니다. 산자수명한 우리 정성과 영덕의 인프라를 갖추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의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경북은 순유출 인구가 전국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북을 떠나는 건 대부분 청년들로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김의국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 정원을 감행하고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만들지만은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은발에 오줌 누는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통합 신공항과 대형 항만을 만들 때 이 사업과 연계된 또 부대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이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 상주 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 영덕에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와 진입로 또 주차장 등 외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적게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선발 시 연령을 만 39세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농어촌 고령화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청년 연령 완화로 해서 39세 이하, 중도시 만 44세 이하, 소도시에는 만 49세 이하로 통해 참여 청년의 모집이 어려운 중소도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원활히 하고 지역 정착 유도로 지역 인구 유입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반적인 취업률 상승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유일하게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40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40대 일자리 TF팀을 구성하여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 고용창업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직자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내, 상공회의소 등이 현장에서 만남을 갖고 맞춤형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4050 일자리 현장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미스매칭을 최소화함으로써 40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순서입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거는 전영식 예비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서 옆에 계신 김희국 후보님하고 지역구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낸 문자,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보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19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중랑구에서 활동하시다가 공천에서 탈락되시고 지역구를 옮겨 우리 지역구로 왔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이 모인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당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즉 소신 없는 행보를 보인 과거 행적으로 봐서 초재일관 하실 것 같지는 않는데 또 불구하고 공공을 해서 초재일관 하시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소신 없는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결정하는 방법은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발로 뛰어서 그 지역에 공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당의 명령에 의해서 선거구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에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당원이기 때문에 당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에서 다른 명령을 내린다면은 저는 당의 명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선거대책 총본부장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전영식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님께서 저희들 지역구의 주민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왜 반론이나 반박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전혀 반박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저에게도 또 상대 후보에게도 우리 지역 국민에게도 전혀 실익이 없는 무익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신과 상관없이 당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제 개인의 소신보다는 당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물에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군위에 대해서는
민주공화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 자유민주공화국을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네, 진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의국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늘어나야 할 소득은 줄어들고 형평을 맞추어서 증가를 조금씩 해야 될 예산은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국가 부채는 3년 동안 200조 가까이 늘어나서 국민 한 사람당 부채가 1,4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따진다면 5,600만 원이고 4인 가족이 두 집이면 1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국민들의 어깨에 빚으로 얹혔습니다.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가 이런 결과를 낳으려고 추진한 정책인가요? 저는 경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1년, 2년 사이에 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 경제 성적표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2% 성장이 아니고 마이너스 2% 성장으로 인해서 국민의 납세 능력은 더 떨어지고 국민의 빚은 더 엄청나게 부풀어질 것으로 주장을 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실 겁니까?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선 느낌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유독 굳이 우리나라만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그 주장을 대부분이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 부분 어떤 곳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충분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통갈로 묶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계속 공격만 하는 걸로 저는 비춰집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자리를 잃게 되고 앞으로 해운 항공 많은 분야에서도 실업이 발생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실제로 탈원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각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는 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김의국 후보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입지가 선정됐지만 이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순조로운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부터 항만, 도로, 고속철도, 신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과정 중에 수많은 의견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됐지만은 현명한 합의와 판단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상권 분립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은 행정부가 하고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입법부가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는 관련 법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의무를 하고 행정부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는 군위군, 의성군,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국방부가 주체가 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과 또 다른 부대시설 확충에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저는 성심성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 간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의국 후보의 답변에 대해 상대 후보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약과 관련 없는 내용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 질문하시죠. 애초에 지금 최종 후보지를 선정 중 두 곳 중 한 곳이 막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수기형 주민투표 방식의 허점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이 저는 꼬여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것을 해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의성 비안이 찬성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위에서는 네,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김의국 후보님.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 선정은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 주체가 적법하게 절차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지는 지켜볼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공항 건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지역구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농수산물 유통,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교통망 사업이 시급합니다. 도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이 실제로 소멸 위기에 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인체에 있어 피가 흘러야 할 동맥과 정맥이 부실함으로 인해 경북 전체가 개사 직전에 놓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까지의 국토개발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요 우선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넓고 경북은 실제로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의류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늘 제외되는 아픔을 겪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남북 육축 고속도로 개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요. 경북 북부권을 가장 오지로 남게 한 이 도로는 당초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따라 2009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4대강 자원외교에 치중한 당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남북 육축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지난 2016년 완공한 동서육축 4축과 36번 국도 동서육축, 동서7축을 관통함으로써 4통 8탈이 가능한 경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북의 한동희 시대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7축, 영덕 삼척 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대 축이 남북 7축 고속도로와 동해선의 철도의 완성입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의 답변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의국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경상북도의 고속도로가 적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차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안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강 후보와 같이 좋은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닌다는 개념으로 바꾸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강부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해안에서 도청 신도시를 거쳐서 울진까지 연결하는 동서호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계획안에는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교통공약 중에서 군위국도 28호선 4차선 확장사업 서의선과 신도청 간 4차선 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생각하시고 혹시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산은 일단 지방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올리고 거기서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답변 시간입니다. 지금 네. 네.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네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공약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타 후보와 차별되는 2조 원대 유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위에 2천억 원을 들여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안동에 있는 연간 2,500톤 규모의 영남급 종자종합처리센터는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국가에서 종자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78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입니다. 실제로 낸드 플래시 반도체 시장 645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 종자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성에는 6천억 원을 들어 서울 농수산유통식품공사, 즉 가락시장 영남본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도매시장이 강력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서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락시장 영남본원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덕에 8천억 원대의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포항에서 영덕을 거쳐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벨트는 우리나라 수산물 산업의 블루오션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에 버금가는 대규모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 타운을 조성한다면 제조, 가공, 유통뿐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송 중앙산권역에는 파주의 헤이리 마을과 비슷한 생태문화 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단 파주의 헤이리 마을이 민간 주도로 건설되었다면 청송의 생태문화 타운은 국비를 유치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가 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의 모든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약과 관련 없는 내용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 질문하시죠. 유권자님, 시청자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 3년간 예산은 123조가 늘었고 국가 부채는 200조가 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든지 아니면은 빚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 2조 원의 돈은 세금으로 조달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법으로 조달하시겠습니까? 국가 국가 세금일 수도 있고 그것을 꼭 한 가지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액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타운이나 생태문화 타운 등은 서울의 뉴타운처럼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 때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주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을 계산했을 때 4군데 다 합하면 약 2조 원 가량 됩니다. 충분히 계산 가능한 금액이지 결코 뻥튀기 된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일반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경북의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이것은 지원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공약이라기보다는 4개의 군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이행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주민들에게 있으며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매기고 통제하는 그런 행위는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 둘째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개정과 제정, 제도의 개선, 예산의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사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영덕의 경우 창수면에서 백암으로 넘어가는 국지도 69호선 확포장, 또 7번 국도에서 축산항으로 들어가는 918번 지방도 조기 완공, 옥산 IC 설치, 국도 28호선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바꾸는 사업, 강구항 증설 사업 및 농업 재해보험 실사 기준 개정 등 100여 건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10가지 약속보다는 한 가지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선거가 우리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적폐를 깨끗이 청소해서 선거가 자기들의 대표를 뽑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래통합당 김의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우선 후보님의 공약 중에 미래농업 육성, 명품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명품 농산물의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주겠다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안덕지구에 지질에코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허가해준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공공개발이 사기업의 이익 챙기기에 치중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도 기준으로 221조입니다. 네, 김의국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축산항에서 오징어 건어물 사업을 하는 분들은 오징어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축산항에서 만드는 오징어 가격이 훨씬 높게 또 많이 팔 수 있다고 말하시면서 특구 지정을 요구를 했고, 청성호의 경우에는 사과값이 딴 지역보다는 현재는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팔고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사과의 질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접근망을 확충을 하고 모든 투자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후보 간의 공약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앞선 순서와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미래통합당 김의국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오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민정책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개 군을 다니면서 농협, 축협, 임협, 수협 등 각종 단체에 계신 분들과 만나보니까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돼 있었고
또 그 현안 해결을 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특별위원장의 자격으로 이런 관련 단체들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기한 일이 있는지, 만약 있었다면은 그 단체별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후보입니다. 저는 현재 영덕군 산림조합의 산림조합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고사리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갖고 해서 고사리 영농조합 법인의 총무이사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민단체랑 만나서 뭘 하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까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쪽 단체에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만나주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제로 김희국 후보님께서 공천이 되시자마자 영덕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은 대부분 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을 대동하셔가지고 그쪽 단체장들을 만나서 어떤 그런 수기 과정을 논의를 하신 걸로 계속 이제 밴드나 이런 데서 제가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다 좋는데 실제로 지역민과 만나서 뭘 하겠다 그런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전 비방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기관에 있는 어떤 장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일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약간 가시하는 느낌 같은 그런 걸 제가 사실은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북도당의 농어민정책 특별위원장으로 하면서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련의 어떤 일들이 결국엔 농민의 기본소득, 기본적으로 농민이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지를 특구화해서 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특구로 지정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현재 특구로 지정되면 다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해보면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최근 이제 영덕 해안마을은 자연산 돌미역 채취가 한창인데요.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말씀이 제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야야, 분홍색 옷 입은 아줌매가 어디만 내보고 민주당 지금은 문재인이 우리도 막 북한 갖다 준다 카더라. 큰일 났다 안 카나. 나 참아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어쩌노 이러시대요.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 급하게해서 뭘 얻고 싶은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후보님 현수막에는요. 우리는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솥밥 먹는 식구 급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후보님이 생각하는 한솥밥 먹는 식구는 후보님께 머리 조아리고 아부하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만 식구입니까? 힘없고 돈 많은 우리는 식구 아닌가 봅니다. 설마 후보님께서 그리 시키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운동원이 일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왜 이런 부끄러움을 제가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도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 사람입니다. 선거 때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고요.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해야 되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 제가 평생 하던 농사일 짓고 옆집에서 하는 동생하고 마당에 나와갖고 커피 한잔 마시며 한창 이쁘게 피어나는 봄꽃 구경하며 나날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참 슬프고 불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후보 등록을 의성군 선관위에 그날 아침 9시에 26일 날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10시도 되지 않아서 우리 당에서 유일한 선출직 군의원이 탈당하여 후보님과 꽃다발 들고 나란히 웃으며 미통당 입당 선언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서워서 저같이 정치 신인 농사 짓는 아줌마 출마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물론 배신의 정치를 하고 떠난 그도 나쁘겠지만 하필이면 후보 등록날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서 계시는 후보님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정치판이 무서운 곳이라 해도 상대를 대하는 기본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에 대한 배려심 같은 건 기대하는 게 무리일까요? 정치도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후보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서서 환하게 꽃다발 들고 사진을 찍으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답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형식은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비행을 예방하고 방과 후 활동과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유권자 또 시청자 여러분,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시급한 일이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에서 필요한 청소년 문화시설의 내역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서 각 군에서 청소년 문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견문을 넓히기 위한 문화생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건데요. 예를 들면 서울이나 대도시 등의 문화시설 견학 및 문화생활 영위 같은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급, 행복기숙사 공급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고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며 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청소년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강화, 마인드링크 센터 구축 등입니다.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를 찾아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기조연설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부터 연설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입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적 문제는 이해관계가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엄청난 경험과 예지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은 입법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1년간의 행정부 생활과 4년간의 국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쌓았고 많은 일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4개 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건 사업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저의 경험과 지혜를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대변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도 입법 능력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부성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의 4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당한 집권여당 여성 후보 강부성과 함께 모두가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갈지 대결과 반목의 혼란스러운 과거를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험지에 길을 닦아야 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모함이 아니라 참된 용기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의의성 청송영덕 지역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선거는 중앙당의 공천장 하나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부러진 막대기에도 특정 정당의 공천장만 달면 의원 나래가 된다는 자소 섞인 말도 우리 스스로 합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권력에 아부하고 양심을 버리고 비겁하게 편가르기와 줄 세우기를 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질없는 짝사랑을 하시렵니까? 이젠 제발 그만해야 합니다. 낙하산 타고 날아온 정치인은 더 이상 우리 지역에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살아갈 지역입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잃어버린 부끄러움은 우리 스스로 끊어야 합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당당한 집권여당 강부성을 선택하십시오. 힘있는 집권여당 유쾌한 강부성이 힘있는 지역 일꾼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선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후보들의 정보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